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4시 56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 종목을 처음 찍으면서 제가 7,600원대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죠. 자, 이제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38,500원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탐방을 통해 왔습니다. 탐방을 또 추가적으로 왔다 왔더니 알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어요. 저번 탐방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탐방을 가고 또 추가적인 이런 수준 물량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었죠. 지금은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죠. 자, 이 뭐 기업을 자주 갈수록 얻을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았네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 실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수주 사실 그리고 어제 탐방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기업의 시나리오 그리고 최근 있었던 어떤 이 특수관계인이라고 하죠. 전무이사의 매도, 이 황주원 씨가 매도했던 이유인데, 자, 최근 들어서 이 모건 스탠리의 매도가 있었죠. 외국인들의 매도. 자, 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실수를 가졌던 행동들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이 기업이 퀄컴과 미디어텍의 인증을 받은 유일한 국내 저전력 반도체 쪽의 회사인 건 아시죠? 이쪽 두 군데 쪽에서 한 군데의 어떤 이 수주 사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괜찮은 어떤 영상이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뭐 저도 제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는 그래도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발생시키고 수익을 발생시켰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정 과정을 겪는 겁니까? 당신이 분명히 7,600원대에서 이 종목을 소개시켜 준 거는 고맙습니다만 상당 부분 요 부분에서 주가 나온 이 하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시장의 조치 중에서 주의와 경고와 위험 이런 조치가 있죠. 자, 제 소개부터 드릴까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은 수익률 관리 잘했다고 해서 스타 펀드 회상을 받았고요. 1,000억을 좀 운용했었습니다. 자, 은퇴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었고요. 영상을 찍는 이유는 과거에 경제 유튜버 활동할 때 연을 맺었던 분들, 그분들이 어떤 이런 영상에 대한 부분과 이 탐방 자료에 대한 부분을 원하셔서 제가 이 기업은 과거 펀드 매니저 시절 때부터 거의 이 대표이사와의 친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업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주 반도체라는 사명을 얻게 된 이유.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릴까요? 이 박성식 대표라는 분은 기본적으로 사법연수원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을 제주도로 이전하면서 제주반도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근데 결국은 와이프분이 제주지방법원 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 제주반도체라는 사명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우스갯소리지만 앞부분에 좀 이제 라이트하게 영상을 좀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 온디바이스, 자,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제주 반도체는 이 오랫동안의 장기 침체를 겪고도 주가의 변동률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갑작스러운 흐름을 연출하는가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다른 어떤 유튜버 영상에 세력이 개입됐다, 누가 개입됐다라고 하지만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은 누구라고 합니까? 자, 댓글로 한번 달아보실래요? 맞습니다. 시장입니다. 한번 달아보시죠. 시장. 그리고 산업입니다. 왜요? 시장이 이 만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준다고 한다면 시장을 추종할 수 있는 종목들은 오르겠죠. 자,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산업은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산업군들이 움직이게 되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산업군들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던 종목인데 왜 이런 날개를 달았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이 종목은 이 우리가 큰 단위로 볼 때 파운드리 그리고 팹리스라고 나눕니다. 자, 파운드리는 공장을 필요로 한다. 팹리스는 레이스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결국은 설계만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이나 어떤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원들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잘 설계만 해다오. 근데 이 기업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서 12월 6일 날짜로 탐방을 다녀오면서 제주 반도체 7,600원, 12월 1월 AI 관련 CS 기대감 및 온 디바이스 관련 모멘텀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최저가일 때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고 7,600원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올해 54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종목을 최저점에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고점에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주식시장은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시팅 구간에 사는 거와 바닥에 사는 거. 야, 예, 봅시다.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최저점에 사는 거는 잘합니다만 결국은 고가에 파는 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업종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부여라는 거지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AI 온디바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요 부분에서 12월로 되면서 1월에 CES라는 가전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24에 처음으로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AI가 모바일 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예측을 할 때 이 산업군이 움직여졌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는 폭이 큽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큽니까? 이 부분이 크죠.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최저점에 사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최저점에 사면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에 팔게 되고 반등이 한번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전량 매도를 통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맞으면 댓글로 맞아요라고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탐방 자료를 좀 보내드릴 텐데, 자, 일단 기업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었습니다. 추가적인 자, 제주 반도체 탐방 자료 그리고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사물 인터넷 과거 관련주 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적어놨어요. 자, 그리고 보도되지 않은 자료에는 지분 구조의 변동이 한 번 더 있을 거니까요. 대략적으로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일정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은 제주라고 하고 별표까지 적어서 보내십시오. 혹시나 이거 오타 내게 되면 아마 이 전송이 안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제주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료집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 과거에 연을 맺었던 인생의 선배님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대체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탐방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얻었던 건 실적과 수주와 삼자 배정 유상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 제주 반도체는 과거에도 1,000억 정도의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넘겼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입니까라고 했어요. 호재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가격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런 주가의 훼손 첫 번째 주가가 훼손된 이유는 첫 번째 경고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테마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이 아니고 시장이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줄 때는 가격을 설정한다고 했어요. 그 가격에 대해서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는 분명히 흐름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이런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제가 드렸던 이 부분에 사신 분들은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은 난 손실인데 어떻게 되냐. 어차피 주가라는 부분은 변동을 한다. 최종 목적지도 알고 싶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최고 갈 수 있는 단기적인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날입니다. 왜요?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영상들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1번, 2번, 3번 이 조항을 넘지 않게 되면 경고 종목을 해지시켜 드릴게요. 요 날의 종가가 21,250원입니다. 곱하기 이해하십시오. 그럼 얼마가 되냐면 42,500원이 되죠. 이 부분을 넘기지 말으면 다음 주는 경고 종목이 해지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신용과 미수 대출을 쓸 수 있겠네요. 이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왜? 어차피 신용과 미수 대출을 가지고 거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필드에 있었던 경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와 경고와 위험의 조치는 거래소의 조치일 뿐이다. 너 왜 상승하니? 근거를 대보기 그랬어? 근거를 댈 수 있으면 경고 종목에 날개를 달더라도 갈 수 있다. 과거의 위메이드, HLB처럼 어떤 특정한 임상 삼상 게임에 대한 글로벌 매출액 계속 증가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특정적인 이 종목이 실적을 발생시켰고 글로벌 수주를 이뤄냈고 갤럭시 온 디바이스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해서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달들어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쉬어가는 과정에서도요. 자, 다음 주는 분명 반등이 나옵니다만 사물인터넷 관련주 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적어놨죠. 자, 왜 그럴까요? 자, 하나씩 봅시다.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차트 이야기, 어떤 세력 이야기. 세력은 누가 준다? 다시 한번 시장과 산업이 줍니다. 사이클이 준다는 겁니다. 자, 저도 그렇게 이제 얼굴이 호전적으로 생기진 않았어요. 썩 유쾌한 미남은 아닙니다만 요새는 제가 먹히는 시장이에요. 네, 다니다 보니까 아저씨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어요? 이런 말을 들읍니다. 이유는 뭘까요? 어떠한 시장의 트렌드죠. 개성 있는 얼굴을 좋아하는 시장, 미남을 좋아하는 시장, 또는 통통한 얼굴을 좋아하는 시장, 날렵한 얼굴을 좋아하는 시장. 그렇죠? 시대의 흐름을 변모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역시나 과거 2013년도 제가 펀드 매니저 할 시기에는 사물인터넷 관련주였다고요. 자, 사물인터넷이 뭡니까? 내가 외부에 있으면서 집안에 있는 세탁기와 가전제품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맞아요. 이런 관련주들은 순환매를 해요. 잡아요.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급등이 나온 구간은 이날이죠. 1월이죠. 자, 그러면 제주 반도체는 언제부터 올랐죠? 네. 실제로 11월 말부터 올랐죠. 얘가 선두죠. 시가총액도 얘가 가장 크죠.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는 3천억짜리 종목이구나. 그리고 이 과거의 사물 인터넷으로 엮였던 AI, 이 알약 만드는 회사잖아요. 게임 회사이기도 하고 3천억. 작은 종목들이 이런 부분에서 1월 대비해서 이렇게 추종을 하면서 올랐구나. 근데 주가의 훼손폭은 더 크죠. 이게 바로 후발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선발주에 대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후발주를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이 제주 반도체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영위하는 거, 향유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주식투자의 룰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제주 별표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 세 종목, 요 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분명히 드릴 겁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선배님들 이런 룰 제가 7,600원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모멘텀 플레이는 있죠. 다만 이 부분을 자 어떤 일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No. 결국은 하나였죠. 뭡니까? AI의 아버지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좀 MZ 세대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MZ 세대까지는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건 이 AI의 아버지라고 하는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어요. 근데 퇴사를 합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내보냅니다. 근데 제가 7,600원 했던 말이 뭐죠? 예, 맞아요. 다시 돌아와라고 하죠. 왜? 쫓겨냈더니 전 직원이 퇴사하겠다. 데려와라. 이러죠. 근데 퇴사를 하는 동시에 미국 글로벌 기업 4사,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인텔부터 메타까지 이어서 우리 회사로 오세요. 연봉의 3배 넘게 드릴게요. 이 뜻은 뭐다? 야, 이거 이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양반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산업군들이 분명히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구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대기업 글로벌적으로 다가설 때, 야, 이거는 미리 대기업들이 말은 안 하지만 선제 투자라고 있구나. 의심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테마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 산업군의 이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산업군의 이동이에요.
산업군의 이동은 가만히 잠자는 사자들도 일어서서 춤추게 만든다 이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PBR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가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주 반도체는 앞으로 언제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우문현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산업군이 형성될 때까지. 그게 언제냐? 단기적으로는 갤럭시 24가 지금 출시가 됐고 자그마한 모바일 환경에서 AI가 우리 딸의 이름을 우리 딸의 뭐 어떤 뭐 좋아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줄래? 이렇게 했을 때 컴퓨터상에서는 정말 무수한 인터넷 환경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죠? 검색하고 연산 처리하고 근데 작은 모바일 환경에서 AI가 인터넷 없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렇게 박스라는 이 안에서 AI라고는 인공지능이 오 그래요. 따님 얼굴 어떤 게 좋아할 것 같아요? 찾아낸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겠죠. 그리고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겠죠. 그래서 퀄컴과 미디어텍이라는 글로벌 회사로부터 얘네들은 저전력 반도체 이쪽으로 인증을 받았다. 저전력 반도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들어보셨죠? 자,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언제든 영상을 그만 찍어라 하면 저 찍지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탐방 다녀오는 것도요. 물론 대표이사 분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방문을 하지만 특정적인 사실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자, 좋아요. 좋은 영상입니까? 네. 자, 그러면 자율주행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 개의 카메라가 사람이 있냐, 사물이 있냐, 무수한 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네. 이런 장애물들과 카메라가 오고 가고 하는 속도에 의해서 그러면 무수한 반도체가 필요하죠. 역시나 AI도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 맞아요.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예, 맞아요. 배터리. 즉 전력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인증을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뭐 햇선 마크라고 해서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친환경 뭐 이런 음식이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전력 반도체구나. 배터리를 적게 쓸 수 있구나. 그 뜻은 뭐죠? 게임을 돌릴 때 보게 되면 배터리 금방 닳아서 여러분들 아들 녀석 보게 되면 게임할 때 계속 이렇게 막 그 충전기 꼽아 있죠.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이 없어도 가능하니까 비행기를 타고 소위 말해서 비행기를 탄 상태에서 인터넷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쪽에 접속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반도체 부분 설계를 잘한다고 했죠. 최소한의 전력 소모, 즉 배터리를 쓰고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반도체를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 능력도 퀄컴 미디어텍으로 글로벌사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화기가 되면 국내 시장에서 얘를 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합당한 논리가 시장에서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는 여러분들은 배제해야 돼요. 이상한 영상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애널리스트 8명을 동반해서 다시 한번 또 뭐 골프도 좀 치긴 했지만 제드 반도체 탐방 자료 및 실적 전망입니다. 실적 시즌이에요. 자, 그리고 3월 인터넷 관련 세 종목을 좀 정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도자는 저는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 시나리오와 금액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하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조회 공실 요구합니다. 이 부분을 보려는 게 아니고 이 전무이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부분 황주호. 자, 보게 되면 37,000주에서 17,000주의 매도를 일으켰다. 얼마에? 26,511원에. 그러면 왜 팔았냐 알면 되죠? 따님의 전세자금 마련하기 위해서다. 팩트. 끝. 자, 그리고 어려운 말을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이건 뭡니까? 5%에서 0.76%. 언제 팔았다?
사고 팔고 정말 많이 했다. 누가? 모건 스탠리가. 자, 요것도 제가 좀 알아봤어요. 어차피 모건 스탠리도 국내 법인이 있고 해외 법인이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있는 모건 스탠리. 근데 중요한 부분은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라는 건데. 자, 요 부분은 제가 필드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원래는 5%를 지분을 넘기려고 하지 않았대요. 근데 신인 매니저가, 펀드 매니저가 이 5%를 초과해서 5.78%까지 지분을 늘려버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상의 의무가 발생됐고, 예, 나머지 부분까지 차익을 했다. 다만 오를 수 있는 거는 뭐다? 1월이라는 CS, 가전박람회, 온디바이스, 갤럭시, 샘 올트먼, 그쵸? AI의 아버지. 이게 글로벌 러브콜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매물, 이게 신에게 바치는 쉽게 말하는 재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 주가폭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에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클릴룸. 자,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업종이긴 했지만 지분이 보통 7, 8%를 한 번에 공시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공매도치라고 해서 보통 주식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 지분 공시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5%의 지분의 0.78%까지 순간적으로 넘기가 실수라는 거죠. 자, 7%, 8%, 9%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모건 스탠리는 얘를 공매도 치면서 빌려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주가의 고봉을 뜻하거든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풀어드렸고 또 궁금한 게 뭐라고 했죠? 네. 실적을 어떠냐? 다 적어놨다니까 실적. 실적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영부영하면 2월 8일 뭐가 있다? 연휴죠. 자, 혹시나 여러분들 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라운드 피겨 42,500원은 순간적으로 어떤 말 특징석이 사릿이 나왔다. 나오면 찍고라도 급락합니다. 예, 그거는 반드시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거요? 예.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이 기업이 과거에는 감사 보고서를 좀 늦게 내보냈던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그건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엔 정확히 나올 겁니다. 예. 과거의 감사 보고서의 지연이라는 부분은 야,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연장을 해서 실적 발표를 늦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때는 안 좋았어요, 실제로.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금 풀어드리는 거고.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언제 한번 2월에 시간 내서 한번 뭐 저희 같이 한번 가보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지금의 AI 시장 있죠. 온 디바이스 관련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요,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5개의 증권사가 이렇게 해서 아직 매집만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주인데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5개의 증권사가 지금 매집을 했다는 거는 이스소프트도 이렇게 쭉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쭉 움직이지 않았죠. 이렇게 산업군을 만나면 폭풍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시장의 힘이고 산업의 사이클의 힘이다. 이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제주 못하나지 마세요.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조정은 아주 합당한 조정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이 업종에 대한 AI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후발주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거래를 하고 끌고 가고 비중을 덜어놓고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죠. 자, 여러분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주식 투자는요. 돈이 많아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1억을 가지고도 1년에 100억씩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종목을 뭐 아는 종목이었긴 했지만 특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600원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건 뭡니까? 환경이에요. 사람의 사이클,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았죠. 이걸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책도 제가 써놓은 게 있긴 한데
아마 저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종목을 찾기 이전에 시장의 상황, 산업의 사이클의 분위기, 그리고 업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골라먹기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 산업군에서도 10배, 20배, 100배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프리, 파운드리, 팹리스 이렇게 나누죠. 이 바로 일전에 있었던 엔비디아라는 업체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선배님들? 아, 모르신다고요? 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미국 글로벌의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그래픽 칩 반도체를 만드네요. 반도체 회사인데 고공행진을 합니다. 얘만 오르죠. 그러나 제주 반도체는 오를 수 없었다. 근데 최근엔 얘는 오르지 못한다. 근데 제주 반도체는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잠자는 사자도 일어나서 춤추게 하는 건 산업군이라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언제 한번 시간 내서 우리 한번 보는 거 한번 해봅시다. 상대 라인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이쪽으로 인생의 선배님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제주 그리고 별표라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도 이제 아들 녀석이 좀 있으면 결혼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연을 맺게 되면 한번 언제 결혼식 한번 오실 겁니까? 오겠다 하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탈자 안교수였습니다.